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푸드 플레이팅 디자이너 과정을 맡게 된 이유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푸드 플레이팅의 이해, 푸드 플레이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는 직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푸드 플레이팅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푸드 플레이팅이라는 것은 요리를 하는 조리사가 요리를 하기 위한 식재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서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고 그릇에 담고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고 또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보이게 담는 것을 푸드 플레이팅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음식을 기본적으로 식욕을 달래거나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다면 지금은 먹는 것보다는 또 먹는 걸 또 맛있게 먹고 싶고 또 매체도 발달을 하고 또 사람들이 사진을 또 많이 찍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SNS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사진을 업로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음식을 눈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푸드 플레이팅이라는 이 직업도 이런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도록 눈으로도 음식을 냄새, 후각이나 맛 이런 것으로도 즐기지만 눈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푸드 플레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맛을 보기 전에 잘 차려진 음식을 딱 받아봤을 때 대충 담아놓은 거랑 또 정성을 들여서 아름답게 플레이팅을 한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좀 맛은 똑같지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아 보인다고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음식의 인상을 또 결정을 하고 또 정성을 표현을 해줘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음식을 만들었는지 정성을 표현해 주면 그 음식을 받는 고객도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리를 맛보기 전에 아름답게 음식을 담아내는 것이 그 요리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음식을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고 눈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푸드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자, 푸드 플레이팅의 목적은 맛을 눈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게. 사람들이 딱 받았어요. 예뻐요.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식욕을 돋우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음식에 가치를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더 맛있어 보이게 담고 아름답게 담고 식기도 또한 그 음식을 돋보이게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릇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고 더 맛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을 그냥 턱턱턱 담는 거랑 정성껏 아름다운 식기를 통해서 식기에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이 제공을 받게 되면 그 음식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부여를 해서 사람들이 더 대접받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푸드 플레이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리사의 정성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성껏 만들었어. 아름답게 담아줘.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눈으로 봐도 먹기 전에도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맛있는 음식에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디자인적인 감성을 더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푸드 플레이팅의 목적입니다. 자, 푸드 플레이팅과 푸드 스타일링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푸드 스타일링이나 푸드 플레이팅이나 음식 똑같이 맛있어 보이게 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푸드 스타일링은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리를 맛있어 보이게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연출하고 그 연출되고 계획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광고 요리를 꾸미는 작업이에요. 이 요리는 사람들이 푸드 스타일링으로 만들어낸 요리는 사람들이 맛을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눈으로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미지 통해서. 그리고 식공간이나 이런 부분의 스타일링, 총체적인 스타일링을 통해서 맛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거고요. 푸드 플레이팅은 직접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맛있어 보이고 예뻐야 돼요. 그리고 조리사의 정성도 표현을 해주어야 돼요. 완성된 음식의 정성을 표현을 하고 디자인적인 감성은 어떤 식기, 어떤 그릇, 어떤 색깔의 그릇, 어떤 텍스처의 그 린넨을 사용을 해서 테이블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푸드 플레이팅이라고 해요. 간단히 생각하면 푸드 스타일링은 화면을 통해서 맛은 볼 수 없지만 화면을 통해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거고, 푸드 플레이팅은 음식을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게 담아내서 시각적으로도 즐기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또 맛을 입을 통해서 맛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또 목적이나 상황을 또 파악을 해서 푸드 플레이팅의 주제를 정하고 또 표현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6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누가 먹느냐예요. 고객 누구야? 누가 먹지? 사람들의 성별, 남자가 먹니? 여자가 먹나? 그리고 어린 사람들의 모임인 건지, 아니면 연령대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모임인 건지, 그리고 종교적인 모임인 건지, 한국 사람이 먹는지, 아니면 미국 사람이 먹는지, 일본 사람이 먹는지, 그리고 직업의 형태, 접대를 하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 또 간단하게 빨리 먹고 다음 일을 정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건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비건 요리가 주목을 많이 받는데, 누가 먹는지 알아야 된다는 건 채식주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랍인, 특정 음식들을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음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먹는지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채식주의자인데 고기를 제공을 한다거나, 또 돼지고기를 피하는 아랍인들, 그리고 또 갑각류 알러지 있는 사람들한테 랍스터나 새우나 게 요리를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먹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주제를 정하셔야 합니다. 누구인지, 누가 먹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면 언제 먹는지예요. 아침에 먹는지, 점심에 먹는지, 저녁에 먹는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식사의 분위기나 그리고 식사 형태, 그리고 식사의 볼륨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먹는 식사는 좀 더 가볍게, 점심은 조금 더 무거울 수 있고, 저녁은 또 가볍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파티들이 저녁에 보통 많기 때문에 저녁에 얼마만큼 볼륨감 있는 음식을 준비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식사 메뉴를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계절을 표현하는 거는 사람들이 제철에 나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에 따라서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제공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계절감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뭐 눈이 오네, 아니면 비가 오는구나, 장마구나, 태풍이 오네, 여름이야, 낙엽이 져, 가을이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풍경을 보면서 즐긴다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통해서 그 계절에 나는, 봄에 나는 두릅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그리고 여름에 풍성하게 나는 과일들, 수박이라든지 복숭아, 그리고 가을에 많이 나는 버섯, 그리고 겨울에 많이 나는 뿌리채소나 또 겨울에 특히 많이 먹는 식재료인 방어 등 이렇게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또 계절감을 음식에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음식의 경향도 달라지고 식기도 달라져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절기가 있고 그에 따르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파악을 해서 메뉴를 결정을 해주고 식기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계절감을 표현해주면 그 맛있어 보이고 예쁜 음식에 계절감이 더해져서 사람들이 좀 더 음식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은 또 어디서 먹는지, 어떤 장소에서 먹는지가 중요해요.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실내인지 집인지 그리고 바깥 캠핑을 가든지 야외인지 이런 식사하는 공간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해줘야 돼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달그락거리는 스텐식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또 그 코스에 맞게. 그리고 야외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무거운 도자기 그릇이나 깨지기 쉬운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파티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으면 준비한 사람들도 초대를 한 호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다운이 돼요. 그래서 어디서 먹는지 레스토랑, 카페, 호텔, 바베큐 파티 이런 그 장소에 따라서 음식을 구성을 하고 식기를 선택을 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뭘 하는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지인들의 모임인 건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는 자리인지 그리고 아니면 화려한 파티를 하는 자리인지 생일 파티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뭘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만드는 모임을 가졌는지 고객이 원하는 컨셉에 맞게 메뉴를 구성을 하고 식재료를 선택을 해서 조리를 하고 그리고 그릇을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에 맞게 음식을 조리해서 아름답게 담아내야 돼요. 뭐 발렌타인데이, 프로포즈, 결혼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고객은 왜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 맞게 고객이 왜 여기 왔지? 왜 여기 와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지? 가벼운 모임인 건지 아니면 대접을 하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자리인 상견례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임인 건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팅을 어떻게 할 건지 스케치를 해서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메뉴를 구성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식기를 선택을 하고 뭐 테이블 세팅을 할 수 있는 린넨이라든지 센터피스를 정해줘야 돼요. 회식이나 생일 그리고 가벼운 식사 자리인지 그의 성격에 맞게 플레이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고객은 어떤 형식을 원하는지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음식은 단품 메뉴가 있고 코스 메뉴가 있고 뷔페가 있어요. 단품 메뉴를 먹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 대접을 하는 코스 메뉴를 제공을 하는 건지 결혼식이나 뭐 회갑 이런 걸 통해서 호텔에서 하는 뷔페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스탠딩 파티 서서 먹거나 또 앉아서 먹는 음식인 건지 이런 음식을 대접하는 제공하는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형식에 맞도록 음식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한식당인데 서서 먹는 음식은 어울리진 않잖아요. 한식당에서 핑거푸드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식당인데 동남아 요리를 제공한다거나 성격에도 맞지가 않아요. 어떤 형식을 원하는지 그리고 일품 메뉴와 코스 메뉴를 제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식당에서 한식이 나올 수 없듯이 이탈리아 식당인지 프랑스 식당인지 또 멕시코, 남미 스타일인지 아니면 동남아, 아시아 스타일인지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음식을 피하는 아랍인들이 식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서 고객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스타일에 맞게 식당을 선정을 하고 메뉴를 계획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플레이팅의 주제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OWH,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먹는지, 고객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되면 음식 어떤 거 만들어내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메뉴를 구성을 하고 식재료를 선택을 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목적이나 요구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이에 맞게 식재료를 선택을 해서 다양한 조리법으로 조리를 해서, 그리고 뭐 다양한 조리법이라면 굽고 찌고 튀기는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릇, 식기, 린넨 등을 선택을 해서 담아내야 돼요. 그리고 조리사가 내가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표현도 해줘야 돼요. 계절감도 표현을 제철 식재료를 통해서 해주고 또 그 분위기에 맞게 아름다운 가니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주제와 계획을 명확하게 정해서 일관성 있게 담아내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레이팅의 주제 정하기에서는 물리적인 특성, 정서적인 특성, 통합적인 특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특성은 식재료예요. 주가 되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고기 요리인지 생선 요리인지 아니면 채식을 위주로 한 채식 요리인지, 그리고 주가 되는 음식이 고기 요리면 고기겠죠. 그래서 고기가 우선인 건지 아니면 채소가 우선인 건지 이런 것들의 식재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렬 방식은 동그랗게 담을 것인지 높이감 있게 담을 것인지 아니면 플랫하게 납작하게 표현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정렬을 할 것인지, 그리고 빨간색, 검정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것들로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보일 수 있게 표현을 해낼 것인지, 이런 색감이나 그리고 질감, 패턴, 질긴 식감의 요리인 건지 아니면 부드러운 식감의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요리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주제를 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물리적인 특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재료가 주가 되는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어떤 색감을 표현해서 음식을 담아낼 것인지, 어떤 질감을 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특징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 조리사가 이 음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계절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제철의 식재료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숨겨요. 숨겨서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걸 수수께끼라고 하는데 되게 궁금해. 음식 딱 나왔는데 예뻐. 근데 이건 뭐지? 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해서 어떤 음식인지 궁금증을 유발해나게 고객에게 수수께끼를 내줘요. 그리고 코스 요리를 보통 짜거나 접시 하나에 담아낼 때도 이야기를 담아서 음식을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도 보지만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음식에 대한 제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합적인 특성은 이 물리적인 특성과 정서적인 특성, 이것들을 잘 연관이 되게 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이 음식을 받아서 내가 먹었을 때 언제 맛도 있었지만 이날 먹었던 음식이 정말 나한테 감동을 주었고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줬고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느낌들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런 감동이 오래오래 전해질 수 있도록 플레이팅을 하는 것이 통합적인 특성입니다. 자, 완성된 음식에 맛을 조리사가 더해줬으면 멋을 강조해줘야 돼요.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행사에 이미지에 맞게 식재료, 그릇, 커트러리, 조리 방법 이런 구성 요소들을 잘 조합해 내야 돼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접시, 크기라든지 모양, 색상, 높이, 굽이 있는 걸 사용할 건지 흰색의 접시를 사용할 건지 투박한 질감의
그런 도자기 그릇을 사용을 할 것인지, 빨간색을 쓸 것인지, 초록색 그릇을 쓸 것인지, 타원인지, 원형인지, 사각인지, 그릇의 접시의 모양도 목적에 맞게 고려를 해야 돼요. 스탠딩 파티예요. 무거운 도자기 그릇으로 사람들이 들고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제공을 받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행사의 목적에 맞게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기본 원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색채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해요. 색감이나 질감을 고려를 해서 음식의 맛과 멋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맛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담아내는 것이 푸드 플레이팅의 표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푸드 플레이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푸드 플레이팅 디자이너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푸드 플레이팅이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 음식을 단순하게 맛으로 즐기기 위한 것만 조리사가 표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아름답게 담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푸드 플레이팅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직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영상으로 표현하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눈으로만 즐기는 요리를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푸드 플레이팅 디자이너는 시각적으로도 즐길 수 있고 후각으로도 즐길 수 있고 맛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요리를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감동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푸드 플레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예쁘고 그냥 성격에 맞는 그냥 예쁜 접시에 분위기에 맞게 담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푸드 플레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누가 먹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노인인지 어린 사람인지 젊은 층인지 나이, 계절, 성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누가 언제 장소 어디서 레스토랑인지 야외인지 아니면 카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먹는지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 상견례 자리인지 결혼식인지 가벼운 지인들의 식사 자리인지 이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먹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주제를 정하고 또 물리적인 특성, 정서적인 특성, 통합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메뉴를 계획을 하고 음식을 선택을 하고 식재료를 선택을 하고 조리 방법을 선택을 하고 또 그릇을 선택을 해서 맛있어 보이게 표현을 해내는 것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왜 표현을 해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정해졌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계절감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지,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먹고 냄새로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냄새와 맛,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담아낸 음식들을 고객들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도록 그 감동을 어떻게 하면 전해줘야 하는지 그 감동이 고객들이 오래오래 남으면서 연상되고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직업이 푸드 플레이팅 디자이너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푸드 플레이팅의 정의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제를 정할 때 항상 OWH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푸드 플레이팅 디자이너는 이 음식을 통해서 레스토랑의 메뉴를 구성을 해주고 파티를 기획을 해주고 또 주제를 정해주고 좀 더 표현을 할 수 있는 조리사들도 보통 푸드 플레이팅을 기본적으로 배우지만 호텔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모임의 성격에 맞는 메뉴를 컨설팅을 해주는 쪽에서도 푸드 스타일리스트들도 메뉴 컨설팅을 주로 하지만 요즘에는 푸드 플레이팅 디자이너들을 통해서 메뉴 컨설팅을 받아요. SNS나 영상 매체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으로도 음식을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또 채널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들의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광고 요리의 기획이나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영역에 푸드 플레이팅을 하는 디자이너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호텔이나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곳에서도 푸드 플레이팅 디자이너들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리사들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거기에서 예전에 머물렀다면 푸드 플레이팅 디자이너라는 이 자격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멋스럽고 맛있어 보이고 또 고객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를 더 갖추었기 때문에 호텔, 레스토랑, 메뉴 개발처, 그리고 그 광고, 그리고 기획을 하는, 메뉴 기획을 하는 곳에서도 푸드 플레이팅 디자이너를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드 플레이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주제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